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기 업체와 실력 없는 업체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시공 관련해서 사기 업체나 실력 없는 업체에 당한 교회들이 흔합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확인한 사례고요. 중형교회였는데,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였는데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점검차 가보니 스피커 프로세서가 있었는데 전혀 튜닝의 흔적조차 있지도 않고 아무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스피커 프로세서가 아무런 세팅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니 목사님이 굉장히 분노한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음향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시공 업체를 불러서 튜닝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튜닝을 와서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두 명이 나와서 사다리를 놓고 스피커를 내려서 뭔가 뚝딱뚝딱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1시간 정도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스피커를 원위치를 했다. 근데 가고 나서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확인해 보니 위치 조정한 것도 제대로 각도로 맞춘 것도 없었고 스피커 각도도 엉망이었고요. 정말 소리가 반사가 잘 되는 각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 프로세서도 아무런 튜닝을 해 놓지 않았던 거죠. 또 다른 교회도 비슷한 예였는데요. 거기는 부천에 있는 좀 큰 교회였는데 거기도 음향 상태가 안 좋아서 점검을 해보니 좋은 스피커 프로세서가 있었는데 역시나 아무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 간사였는데 그분한테도 물어보니 자기도 이제 여기 온 지가 2년이 됐는데 그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지만 자기가 봐도 아무런 세팅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아무런 튜닝조차 하지 않고 시공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안 좋은 상태로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형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튜닝 측정과 왜 소리가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또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튜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교회들은 다시 좋은 사운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기 업체 예를 들면 거기는 대형 교회이고요. 지방의 대형 교회이고 교회 건물은 신축을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대형 교회로 새로 신축을 하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그 교회를 털어먹겠다고 신보를 한 건지 컨설팅 업체였어요. 컨설팅 업체와 시공 업체가 짜고 이제 작전을 짠 거죠. 현장 설명을 하겠다 해서 한 10개 업체를 모아놓고 설명을 했는데 도저히 제안서나 견적서를 만들 수 없는 시간을 주고 추석 전 3일 전에 현장 설명하고 추석 끝나고 바로 제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메일로 보내주겠다 해서 받았는데 도저히 그 휴가를 안 쓰고도 힘든 그 내용이었어요. 거의 1,400개의 장비에 대한 내역들이었죠. 근데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거는 사기다. 해먹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30%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쪽으로 영업을 하는 저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한테 그쪽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이거는 업체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이거를 얘기 드리고 그런 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꼭 막으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장로님,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그 장로님도 그 업체의 짬짬이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 시행사만 바꾸고 컨설팅 업체는 그대로 해서 처음에 5억을 해먹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 2억을 해먹은, 전체 총 한 12억 5천 정도 들어갔죠. 그것도 10여 년 전 얘기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기를 쳤던 거죠.
근데 교인들은 모르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방교회이기 때문에 음향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장난을 충분히 쳤던 것이죠. 이런 예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급하게 음향 봉사자 분이 불러서 가보니 와서 점검을 꼭 해달라. 이번에 음향 영상 교체를 했는데 영상이 제대로 PTZ 카메라로 움직이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 음질도 디지털 믹서로 새로 했는데 그전 아날로그 때보다 소리가 나빠졌다라고 해서 가보니 PTZ 컨트롤러가 PTZ 카메라에 맞는 제품이 아니라 싸구려 제품으로 했었고요. 음향 세팅도 스피커도 선정을 잘못해서 소리가 정말 엉망으로 나고 음향 디지털 믹서 튜닝 세팅도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비 시공도 엉터리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교회에서 고심을 했죠. 고심을 해서 이 업체를 불러서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제가 가서 이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 업체가 다 장비 시공한 것을 회수해 가고 잘못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만약에 이미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를 통해서 들었거나 또 예전에 당한 교회라면 시공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업체를 피해 좋은 업체를 만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사기 업체와 실력 없는 업체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분석과 근거로 설명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음향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단정적이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듯한 태도로 상담하는 업체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음향의 문제 분석과 개선 솔루션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합리적인 분석과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못하면 업력이 짧거나 기술 기반이 약하고 노하우가 별로 없는 실력이 없는 업체이던가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 와서 시스템을 살피면서 기본적으로 방송용 전기를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방송 장비, 특히 음향 시스템은 전기 접지 유무에 따라 잡음과 누전, 합선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전기는 음향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할 때 전기 분전반 또는 배전반이라고 하는 곳을 열어 접지가 들어와 잘 배분되는지, 또 그리고 방송실용 전기가 독립되어 분배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분전반에서 방송용 전기를 독립시키지 않고 벽전기나 다른 계통의 전기의 음향 시스템 전기를 사용하면 선풍기, 에어컨 등의 모터나 조명의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그대로 음향 시스템에 들어와 증폭이 됩니다. 잠깐 분전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3상 4선식 전기라 분전반으로 4개의 전기선이 들어옵니다. 먼저 전력량계를 거쳐 전력 사용량을 체크를 합니다. 전력량계가 분전반 안에 있거나 아예 바깥에 있기도 합니다. 전력량계를 지난 4개의 전기선은 메인 차단기로 들어와 차단기 아래 분배를 위한 4개의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 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분배하기 위한 380V형 4P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4개의 바 중 3개의 바에서 전기를 받게 되면 380V가 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아래에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소형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단기는 30A와 20A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좀 되는 쪽으로 분배할 때는 50A 차단기가 있기도 합니다. 메인 차단기 4개 바 중 2군데에서 전기를 따기 때문에 220V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보통 중소형 교회에서는 방송실용으로 이 소형 차단기 하나에서 독립으로 전기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접지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연두색 케이블과 구리 접지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의 접지봉이나 접지판에서 올라오는 굵은 접지선이 메인 접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얇은 접지선이
각 콘센트 등으로 분배되어 나가는 접지선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굵은 메인 접지는 들어와 있는데 컨센트로 나가는 접지선이 없기도 하고, 반대로 컨센트로 나가는 접지선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메인 접지선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접지가 없어서 음향 시스템에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음향 시공 업체는 반드시 전기 계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된 방송용 전기 계통이 없을 때 음향 시스템 교체에 대한 견적과 설계도에서 방송용 전기 예산과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분전반을 살피지 않으면 이런 설계나 예산 견적도 없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작은 교회 시공할 때의 음향 설계도입니다. 검정선의 음향 계통 라인 외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전기 라인 계통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향 장비 외에도 전자 악기까지 같은 계통의 방송 전원을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방송용으로 독립 전기가 잘 되어 있다면 업체가 와서 분전반을 살피고 방송실 접지와 강단 쪽 전자 악기용 전기까지 살핀 후에 따로 음향용 전기 시공이 불필요하다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전기 쪽으로 살피는 것이 없는 업체는 실력이 없는 업체가 확실하고, 사기 업체도 전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기를 살피지 않은 업체는 무조건 배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디지털 믹서를 도입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믹서는 전기의 상태에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고르지 못하기에 급격한 전기 변화에 디지털 믹서가 오작동을 하거나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세팅 값이 마음대로 변하기도 하고, 메모리된 세팅도 엉망이 되고, 심하면 낙뢰나 전기 충격으로 디지털 믹서의 반도체 칩이 타서 못쓰게 되어 버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전기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파워 컨디셔너를 디지털 믹서 시공 시에 필수로 넣습니다. 아마 파워 컨디셔너가 있으면 몰라도 없는데도 디지털 믹서 시공 견적에 넣지 않았다면 실력이 없는 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수의 교회의 건축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음향 스피커 튜닝을 위해 스피커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맨 위의 스피커 프로세서는 어느 스피커라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으로 나온 DBX사의 드라이브렉 스피커 프로세서입니다. 그 아래 제품은 유명한 스피커 메이커죠. 메이어 사운드 스피커 전용으로 나온 스피커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1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로, 작은 교회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그래픽 이퀄라이저라도 있어야 튜닝을 하고 하울링 주파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건축 음향 상태가 매우 좋다면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스피커 프로세서가 있으면 튜닝을 통해 스피커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넣는 편입니다. 건축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한데도 이런 스피커 프로세서가 없다면 실력이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스피커 프로세서를 시공하고도 전혀 튜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튜닝을 할 실력이 안 되어서 제품만 설치해 놓고 하나도 조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튜닝 전문가를 따로 모셔와서라도 튜닝을 해야 하는데 그 튜닝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까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중형교회를 상담하면서 상당히 많이 본 사례입니다. 견적에 튜닝과 세팅,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음향 시스템은 시공을 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예배 공간에 맞게 음향을 튜닝을 하고 목사님, 찬양팀의 보컬과 각 악기, 피아노, 성가대 등의 소리를 각각 세팅하고 또 믹싱까지 세팅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세팅이라고 할 내용의 난이도가 낮아 세팅 비용이 따로 없었으나 디지털 믹싱 시스템에서는 고도로 어려운 프로세스와 믹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튜닝과 세팅을 할 실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음향 시스템은 고도의 음향 프로세싱이 복잡하고 또 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론과 실습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공 후에 한두 시간 정도의 사용법 교육으로는 디지털 음향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가 세팅한 메모리를 불러내어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음향은 온도와 습도 등 계절과 시간에 따라 많이 바뀌는 특성이 있고 찬양팀의 음향 믹싱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절기 예배나 행사가 있으면 그에 맞춰 세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론이 바탕이 된 실습 교육이 없으면 이에 대응을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잦은 방송 사고와 하울링 등이 일어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음향 시스템을 해줬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비난을 하면서 그 때문에 음향 봉사자는 자신감을 잃고 심에 들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보람을 가지고 예배 음향을 봉사하게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체 교재를 가지고 이론과 실습을 하는지 아니면 한두 시간의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지 아예 교육 내용 자체가 없는지에 따라 실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교회 음향 교체 시에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 부담이 가시겠지만 사기나 엉터리 시공으로 매주 예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예배 음향으로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교회의 부흥과 갱신도 예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기도하고 잘 준비해 교회 음향 교체에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방닷컴과 페이스북 교회 음향학교, 제가 대표로 있는 하이테크 예배신앙연구소는 여러분의 교회 미디어 발전을 위해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